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제국이 BC 5세기 초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리스 원정 전쟁. 페르시아는 BC 525년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이어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들의 반란도 진압하였다. 다리우스 왕은 BC 492년 함대를 그리스 북쪽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으로 보냈으나 아토스 고지에 난파하였다. 이것을 흔히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노린 것은 트라키아였다는 점에서 페르시아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자도 있다. 또한 트라키아는 페르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감으로써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BC 490년 제1원정에 들어간 페르시아 함대는 키클라데스 제도 연안을 따라 에우보야의 에레트리아시를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이어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의 상륙 아테네시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이오니아의 반란 때 이 두 도시가 밀레토스를 도와준 데 대한 복수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의 중장병 밀집대 전술에 패하여 아테네시 공략을 단념하고 스니운곳을 돌아 귀국하였다. 그 후 다리우스 왕은 죽고 크세르크세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페르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모아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교를 걸고 아토스 고지의 운하를 판 뒤 BC 480년 해륙 양면에서 그리스를 공격하였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중부 그리스로 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테르모필레의 애로를 지켰으나 내통자가 생겨 돌파당함으로써 전원 전사하였다. 이 무렵 아르테미시온 해전이 벌어졌으나 승패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대함대 건조 제안을 채택하여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함선에 탈 것을 설득, 아테네시 전면의 살라미스 섬과의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페르시아 함대와 싸워 이겼다. 크세르크세스는 곧 귀국하여 마르도니우스에게 자기의 뒤를 잇도록 하였다. BC 479년 마르도니우스는 플라타이아이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싸워 패하였고, 같은 해 그리스 함대는 소아시아의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은 번번이 실패하고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도시들은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페르시아의 원정을 맞아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잘 싸웠으나 그리스의 도시 중에는 페르시아에 항복한 도시도 있었다. 또한 아테네 안에서도 페르시아와 내통하는 자가 있었다. BC 480에서 BC 479년 그리스군의 총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스파르타였으나 그 후로는 아테네가 대신 연합함대의 지휘권을 쥐고 있다가 마침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됨으로써 그리스의 패권을 잡았다. 마라톤에서는 중산 시민이 중장보병으로서 활약하였고, 살라미스에서 무산대중이 수부로서 활약하여 정치적 발언력이 그들에게까지 미쳐 아테네의 민주화를 촉진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BC 431에서 BC 404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각 자기 편동맹시들을 거느리고 싸운 전쟁.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고대 그리스 쇠망의 원인이 되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스파르타는 과두정치를 각각 대표한 폴리스였다. 따라서 이 전쟁은 두 정치체제의 싸움이기도 하였고, 각 폴리스 내부에서도 두 정치체제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원인: 델로스 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가 횡포를 부려
제시의 자치를 범하고 위협한 때문이며 또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케르키라와 코린토스의 싸움에 아테네가 끼어든 데 있었다. 상업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코린토스는 아테네 해상 진출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케르키라와 코린토스의 싸움에 아테네가 케르키라의 편을 들어 양자의 관계는 험악해졌다. 이 밖에도 메가라 등 아테네에 불만을 품고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 코린토스, 메가라 등은 펠로폰네소스 동맹회의를 열고 아테네와의 전쟁을 결의, 스파르타를 부추겨 개전하게 하였다. 경과 전쟁은 3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기 10년 전쟁 또는 아르케다모스 전쟁이라고도 한다. 2. 제2기 휴전기간 3. 제3기 데켈레아 전쟁이라고도 한다. 제1기 전쟁을 아르케다모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르타 왕 아르케다모스가 육군을 거느리고 자주 아테네 원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장군 페리클레스는 농성 전술을 택하여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는 스파르타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였다. 그리고 해군으로 펠로폰네소스 해군을 습격하여 스파르타군의 타격을 줌으로써 승리를 획득하려고 하였다. 이 전술은 성공하는 듯하였으나 개전 후 얼마 되지 않아 아테네에 페스트가 유행하여 많은 인명을 빼앗고 페리클레스도 이때 병사하였다. 화평의 기운은 자주 보였으나 아테네의 지도자가 호전파인 클레오온인 점도 있고 하여 전쟁은 계속되었으며 클레오온의 전사로 BC 421년에야 겨우 니키아스의 화약이 체결되어 전쟁은 일단 끝났다. 제1기의 휴전기간 중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직접적인 전쟁은 없었으나 서로가 세력 범위의 유지 확대를 꾀한 이른바 냉전의 기간이었다. 이것이 다시 뜨거운 전쟁으로 변한 것은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을 시도하였을 때 스파르타가 이를 간섭한 때문이었다.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에서 무참히 패하여 그 후 군의 재정비를 꾀하였으나 스파르타는 아테네 데켈레아를 점령, 요새를 구축하여 아테네를 괴롭혔다. BC 405년 아테네 해군은 아이고스포타미 전투에서 패하고 또한 델로스 동맹 도시들은 점차 아테네로부터 떨어져 나가 아테네는 식량난으로 시달렸다. 또한 과두파에 의한 정변이 일어나는 등 아테네는 갈수록 불리하게 되어 BC 404년 마침내 스파르타에 항복하고 말았다. 결과 아테네는 함대를 스파르타에 인도하고 장성을 헐었으며 델로스 동맹을 해산하고 과두 정부를 만들었다. 패권을 잃은 아테네는 기울고 그 후로는 그리스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중심이 되었다. 한편 스파르타는 패권을 장악하였으나 그것이 쇠망의 원인이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